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 외교. 신이치가 회견장인 원수관저의 접견실로 가자 국왕이 양복 차림으로 기품 있는 온유한 웃음을 지으며 입구에 서 있었다. 불교도인 국왕이 합장을 하며 신이치를 맞이했다. 신이치도 합장으로 답례하자 국왕이 세련된 프랑스어로 봉주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다. 회견을 시작했다. 내전이 끝난 중요한 때에 경애하는 각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인민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이치가 묻자 그 말을 중국어로 통역하고 다시 프랑스어로 통역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왕의 말도 중국어로 통역하고 나서 일본어로 통역했다. 푸놈펜이 해방된 기쁨 속에서 가진 회견이지만 왠지 국왕의 표정은 어두웠다. 시아누쿠 국왕은 신이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저는 바로 푸놈펜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중병이시라. 국왕의 어머니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당차게 살아오신 유명한 코사마크 황태우다. 일은 넘은 나이로 베이징에서 병상에 누워 있었다. 국왕이 말을 이었다. 필경 어머니는 수주일 안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앙코르와트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돌아갈 곳은 푸놈펜이 아니라 앙코르와트가 될 것입니다. 국왕이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켰다. 벽에는 커다란 앙코르와트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을 그리운 듯이 보는 국왕의 눈길에서 어머니와 고국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느껴졌다. 어머니를 소중히 하는 마음에 휴머니즘의 원점이 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겠는가?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이 준 엄한 훈계다. 그러고 나서 국왕은 귀국 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했다. 앞으로는 일본처럼 정무는 총리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신이치는 외교 수완이 뛰어난 시아누쿠 국왕이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에 진심으로 찬동했다. 중립, 비동맹 노선을 내건 시아누쿠 외교는 전쟁이 계속되는 인도 차이나에서 줄타기처럼 위험한 국면을 헤쳐나갔다. 동서냉전의 틈새에서 캄보디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외교 수완 덕분이었다. 국왕은 그야말로 캄보디아 평화의 기둥이었다. 사실상 쿠데타로 국왕이 추방되자 론놀 정권을 지원하는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국경을 넘어와 캄보디아 영내의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 해방 전선을 공격하여 캄보디아는 전쟁터가 되었다. 신이치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이 5년 동안에 가장 괴로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굴복하지 않았던 신념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국왕이 이번에는 의연한 말투로 대답했다. 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이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 주의와 싸웠습니다. 쿠데타와도 싸웠습니다. 강대국의 간섭과도 싸웠습니다. 저는 투쟁에는 익숙합니다. 따라서 이 5년 동안도 큰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문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아누쿠라는 이름은 사자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 사자의 기상이 용솟음 쳤다. 그리고 국왕은 이렇게 결의를 피력했다. 저는 외국의 침략에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약소국의 권리를 짓밟는 강대국의 행동을 엄하게 비난했다. 신이치가 앞으로 캄보디아 사회 건설에 관해 묻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변했다. 강대한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으로 건설한다면 틀림없이 농업과 공업을 진보시키고 발전시켜 경제적으로도 번영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정치적으로는 비동맹 정책으로 독립을 지켜낼 것입니다. 또 국왕은 일관에서 캄보디아 왕국 민족연합정부를 지원한 중국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국왕과 저우원나이 총리의 우정이 화제가 되었다. 신이치도 저우 총리와 회견한 만큼 이야기는 꽃을 피웠다.
국왕이 말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저우 총리에게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그 사본을 그대로 회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신이치는 국왕이 나를 깊이 신뢰하는구나 하고 느꼈다. 회견 시간이 1시간 가까이 흘렀다. 내전이 끝났기 때문에 국왕은 이날이 분명 특별히 바쁜 날일 것이다. 스니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일본인에게 바라거나 비판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왕이 솔직하게 답변했다. 일본 정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론놀 정권을 계속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일본 정부와 외교 관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인민과는 우호 관계를 바랍니다. 신이치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일본 인민에게 전하겠습니다. 외교의 근본은 민중과 민중이 맺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 신념입니다. 국왕은 늘 인민을 바라보았다. 시아누쿠 국왕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일본에 대한 전시,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 일본 국민이 패전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차마 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문호 위고가 외쳤다. 민중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민중이 굶주려도 안 됩니다. 그것에 바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도 국가도 지도자도 민중을 위해 있다. 민중을 잊으면 모든 것은 억압하는 장치가 된다. 신이치는 첫 만남인데도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마음이 통하는 대담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작별했다. 국왕은 손수 방문을 열고 배웅했다. 그 배려에 신이치는 황송했다. 신이치는 숙소에 돌아와 바로 펜을 들어 시아누쿠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 국왕이 어머니를 걱정하고 캄보디아가 번영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걸어온 고난의 길을 바꾸어 평화롭게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심경이 얼마나 크신지 같은 불교도인 저에게 가슴 절절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내전을 끝내고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에 회견하게 되어 평생 마음의 스크린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적었다. 그리고 신이치는 미네코와 함께 캄보디아가 번영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며 창제했다. 야마모토 신이치와 회견하고 9일 뒤인 4월 27일에 시아누쿠 국왕의 어머니 코사마크 황태후가 서거했다. 또 30일에는 베트남 공화국,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어 베트남 전쟁도 끝났다. 시대는 격렬하게 움직였다. 캄보디아 내전이 끝났다. 그러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공포와 잔혹의 시대의 개막이었다. 푸놈펜 함락 후 캄보디아를 지배한 것은 민족 통일 전선의 실권을 장악한 극좌파 크메르 루주, 붉은 크메르, 즉 폴 포트파였다. 그리고 독재자 폴 포트의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다. 시아누쿠 국왕은 푸놈펜이 해방된 지 5개월 뒤에 캄보디아로 돌아오지만 황폐한 왕궁에서 유폐 생활을 강요당한다. 폴 포트는 민주 캄푸치아 정부를 수립하고 총리가 되어 농본주의적 공산주의를 강행했다. 도시 주민을 농촌으로 이주시켰다.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제 노동이었다. 론, 놀, 정권 관계자, 지식인 등을 연이어 처형했다. 아니,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 대량 학살도 일어났다. 그야말로 국토 전체가 강제 수용소가 되었다. 강제 노동 속에서 기아와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푸놈펜 함락 직전 캄보디아를 탈출한 학회원도 있었다. 다칸의 야외와 자녀들이다. 다칸에는 1955년에 어머니의 권유로 일본에서 입회했다. 그 뒤 주일 캄보디아 대사관의 외교관인 팡 소레와 결혼해 1964년에 캄보디아로 건너갔다. 시아버지는 시아누쿠 정권 아래서 정부 요직에 있었기에 다칸의 일가가 살던 집의 집터는 7,000제곱미터나 되었다. 그러나 1970년 론 놀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남편이 연행되고 집도 재산도 몰수당했다. 다카네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신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일에 질 수 없어. 다칸의 야인은 필사적으로 창제하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다행히도 남편은 석 달 만에 풀려났다. 친미 반공인 론놀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 진격했다. 그리고 크메르 루주의 민족 통일 전선과 내전이 벌어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고 로켓탄이 떨어졌다. 어느 날 다카네의 큰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겨우 1미터 앞에서 로켓단이 장렬해 자전거와 함께 날아가 버렸지만 상처 하나 없이 자전거를 끌고 돌아왔다. 다카네 야인은 지켜주셨다고 생각했다. 깊이 감사드리는 기원을 올렸다. 전투는 더 격렬해졌고 폴포트의 크메르 루주가 우세했다. 캄보디아에서 각국의 상사와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본 대사관은 일본인이 떠날 수 있도록 론 노레 크메르 공화국 정부에 사증, 비자를 신청해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다카네와 내 자녀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캄보디아인인 남편은 출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 다카네와 아이들은 출국 항공권을 구해야 했다. 그러나 내전 상태인 캄보디아의 지폐는 휴지나 다름없어 미국 달러를 준비하지 않으면 항공권을 살 수 없었다. 남편이 급여 약 20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항공권을 사주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국외편 비행기는 없었다. 다카네는 기원했다. 오로지 기원했다. 그러자 지인이 고장이 나서 수리하던 비행기가 돌아온다. 이제 이 비행기 말고는 뜨지 않을 테니 내일 아침 그걸 타면 될 거네 하고 몰래 알려주었다. 다카냐는 이 폭풍우와 같은 운명도 반드시 신심으로 헤쳐 나가 이기겠다 하고 결심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이 있었다. 인간에게 역경을 탈출하는 힘이 있다면 인간 자신의 의지뿐이다. 신앙은 의지력이다.